이과생들이 인문계로 몰려서 문과 학생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문계의 이과생 입학 퍼센테이지가 50%를 넘어갑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유머가 아니라 진심인데 유머로 받아들입니다. 네, 우리 두 따님의 아버지이기도 하신데 따님 두 분이 다 모두 좋은 대학에 갔다고요. 저한테도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공부를 못해야 정상인데 둘 다 잘했어요. 잘해서 저보다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 그럼 지금 현재 대학생입니까?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직업전선에 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지금 입시 제도하고 어떤 똑같았죠. 또? 아, 그래요? 네. 지금 제도 결국은 이제 입시 들어가는 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실기, 수능이거든요. 그 제도는 지금 똑같습니다. 문이과 통합은 아니었잖아요. 문이과 통합은 아니었죠. 네. 네. 문이과 통합은 작년서부터 하니까 안 똑같았네요. 안 똑같네요. 좋은 대학 가서 축하드립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버지 생계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됐죠. 효녀. 왜냐하면 입시 전문가가 자녀를 좋은 데 못 보내면 예. 저거 지머리나 깍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시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두 딸의 입시 전략도 직접 세워주셨나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 하는데 우리 옛말에 중이 제 머리 깎는 거 같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 열심히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원서를 쓸 때 그 구술을 애들이 모았고 저는 그 구술을 꿰어준 것밖에 없다. 너는 네 스펙이 요러하니까 요런 전형으로 가는 게 좋겠고 요 대학이 알맞겠다. 요거는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뭐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코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고.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주시다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 꿰는 역할이 쉽지 않거든요. 애들도 아버지를 잘 만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직업에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는 생각. 그건 뭐 상당히 애들이나 저나 뭐 행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따님들이 아빠의 그 유머 감각에 이렇게 좀 지루한 어떤 수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이것도 일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험 생활 동안에는 애들을 볼 기회가 없는 게 새벽에 밤늦게 들어오니까 쉽지 않았죠.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어떻게 대학을 가느냐는 것은 사실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소위 그 좋은 의미에서 아빠 찬스를 가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이런 입시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니까 우리 애를 볼 때는 너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무슨 과에 가는 게 낫겠다. 또는 네 스펙은 요렇게 엮어서 요 과에 가자. 이런 거는 제가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아빠하고 그 자식이 케미가 좋아야 공부를 잘한다. 이 말씀 자주 하셨거든요. 그 케미가 좋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제 애들하고 아빠의 관계가 서먹한 집이 많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빠하고 애들의 사이가 좋은 집이 성적이 높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이가 좋아서 성적이 높은 건지 성적이 높아서 사이가 좋아서 원래는 잘 웃으시는구나. 오늘 제가 1년 동안 웃을 거 다 웃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맞죠. 케미가 좋아서 성적이 오르는 건지 성적이 올라서 케미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사실은 와서 상담할 때 보면 사이가 좋은 집이 성적이 좋고 저 또한 애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집. 전 그래서 사실은 자녀를 지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족 간의 대화라고 보거든요. 가족 간의 대화 또는 뭐 여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아빠와 애들이 대화를 많이 하는 집이 성적이 좋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엄마는 항상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이게 편안한데 저도 이제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참 쉽진 않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아빠들이 애들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의 문화에 대해서 아빠들이 관심을 가지면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충고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거든요. 전 그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그럼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결과가 좋지 않았다, 4, 5월에. 이럴 때 아빠의 반응 중에, 야, 넌 뭐하고 앉아있냐,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면, 아빠도 너 때는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 같이 한번 해볼까? 아니면, 야, 어차피 성적 안 나온 거 그냥 잊어버리고 아빠랑 영화나 보러 가자. 이런 담대함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야, 너 그럴 줄 알았어.서부터 너 공부를 하고 맨날 폰만 잡더니 야, 그렇게 공부도 못하는데 뭐만 사달라는 맘만 그렇게 뻔질나게 하고 너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소장님도 되게 바쁘셨을 것 같은데 아이랑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좀 내셨나요? 틈나는 대로 대화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교사도 하고 학원 강사도 하고 다 해봤지만 틈이라는 건 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바빠서 못한다는 건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저는 사실은 노력이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거를 제 첫 번째 과업으로 삼았어요. 아침에 깨서 애 태우다가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저녁엔 데리러 가고 야자를 하니까 그런 것서부터 아빠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서 가능하면 애들 라이딩은 아빠들이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학원 갈 때도 아빠가 데려다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애하고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케미가 맞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고적으로 저희 아이 때는 큰애는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안 되는데 작은 아이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가 차 타고 시동 걸어서 2분 30초예요. 정말 짧네요. 차로 2분 30초요? 네, 차로 2분 30초의 거리인데도 제가 매일 아침 데려다 줬어요. 2분 30초면요 엄청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저녁에 데리러 가고. 또 2분 30초. 그렇죠. 하루에 5분인데요? 5분이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게 쌓이면 학교 잘 지내? 또는 오늘 어땠어? 이 얘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큰 대화가 오갈 수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 소장님은 그래도 좀 전문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입시나 이쪽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고민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대입의 흐름 정도 아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경남에 있는 과학사랑 어머니회라는 곳에 제가 강의하러 다녀왔는데 거기는 엄마들은 빠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빠삭한 것도 애가 실력이 안 되는데 엄마가 정보력이 뛰어나면 가정불화가 생기니까 사실은 엄마는 어떤 깊은 정보력보다는 대입의 흐름 정도만 알아도 좀 훌륭하다고 봐요. 그 정도면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유튜브랑 조금만 찾아봐도 어머니들이 챙길 수 있겠네요. 유튜브에 좋은 정보가 엄청나요. 제가 이제 여기 오늘 나오기 위해서 사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디소스 제가 강의를 2편 보고 왔어요. 들어보니까 유익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강의가 아니라 에디소스 같은 거 보시면 한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단 2편 보셨는데 이렇게 강하게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면 좋은 거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방을 보면 벌써 쫙 앞으로 전망이 나. 또 저를 캐스팅하려고 좋은 프로그램에 틀림이 없다. 맞습니다. 네. 다른 보는 눈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계속 강조하신 그래도 대입의 흐름 정도는 부모님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럼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소장님의 또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도 어떤 전략을 세워서 입학을 시켰나요? 큰아이는 외고를 나왔고요. 둘째 아이는 전국형 자사고의 시험을 받다가 떨어져서 일반고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외고에 가는 게 입시 유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국형 자사고가 유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낸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좀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내신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사고나 외고보다 일반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입시의 환경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 집 아이들이 갈 때는 그랬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고교 선택 때도 전략은 좀 필요하다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아이의 성적을 보고 어디가 가는 게 좋겠냐, 외고에 가는 게 나을까, 국제고가 나을까, 영재고, 과학고,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이들이 고교 선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입시가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수능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내신의 위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더군다나 올해 고2부터는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내신의 위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학교가 낫다. 너무 멀리 가면 심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에 보내라. 이런 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내신을 내 몸의 신처럼 섬겨라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내신을 어떻게 아이들이 관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내신이 주시면. 중요한 이유가요. 이제 그 윤석열 당선자 때문에 정시문제 확대 얘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수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수능이 중요한 것과 동시에 내신 교과의 비중도 같이 올라가요. 반비례가 아니라 거의 비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으면 갈 대학이 많은 겁니다. 근데 내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실성의 문제예요. 수능은 누가 내는지 모르지만 내신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만 연구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옛날에는 자사고 특목고로 몰려갔던 우수아들이 일반고로 많이 산재가 되면서 역시 일반고도 내신 받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은 잘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성실성의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도 내신이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비교과의 위력이 주니까 교과의 위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수시가 70%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내신의 위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신이 좋으면 기회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치동 8학군에 살고 있는데 내신을 더 좀 좋게 받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수도 있어요. 내신을 좋게 받으려면. 그런데 문제는 대치동이라고 하는 곳에 사교육 그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걸 버리고 가느냐? 이건 사실은 가족회의 결정 문제긴 한데 저는 사실은 그냥 살던 데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왜냐하면 대치동을 벗어나서 내신이 좋을 거는 거의 확실되지만 100%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대치동을 버리기엔 아쉬움이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강북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데 강남으로 갈까요? 이건 또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게 가서 경쟁을 견딜 수 있느냐는 것이고,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외람되긴 하지만 대치동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약간 과잉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를 견디는 것이 쉬운 일이냐? 이건 사실 좀 별개의 문제로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중계동, 대치동, 분당, 정자동 또는 뭐 대구는 수성구 이런 쪽이 사실은 사교육이 너무 세서 거기 가서 휘둘리다 보면 또 자존감 깨지기도 해서 사실은 무조건 대치동을 권장할 건 아니지만 워낙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도 그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 받기 좋은 학교는 그만큼 다른 아이들이 낮다는 뜻이잖아요, 성적이. 그렇죠. 그래서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수능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데 나와서 공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수능 대비는 어렵습니다. 요즘의 현실에서. 그러니까 학교는 내신 받는 것, 수능 준비는 혼자 하는 것 또는 학원이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딸린 거죠. 본인이 줏대가 있고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 있으면 어떤 분위기에서도 자기 공부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건 사실은 고민의 여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를 왜 가야 하느냐는 것의 어떤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우수한 교사진도 교육과정도 있지만 우수한 친구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해서 고등학교를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겠죠.
고등학교를 정할 때 그러면 학생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이제 설명회를 많이 다니는 엄마들은 설명회에서 얘기 듣고 와서 야, 오늘 누가 얘기하는데 일반고 가야 된대. 애는 일반고 가기 싫은데. 그럴 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사실 무조건 아무리 엄마의 말이 옳다고 생각이 돼도 애들 말을 존중해 줘야 돼요. 애들도 그래도 중학생 정도면 자기 판단력이 있거든요. 나중에 갔다가 전학 오는 한이 있어도 일단 애들 말을 존중을 해서 애들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만약에 엄마가 고집을 피워서 엄마 뜻대로 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시집장가 갈 때까지 아니 시집장가 가서도 엄마 원망합니다. 일단 애들에게 판단력을 주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고3 수험생들 또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저는 사실은 공부는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본인이 느끼는 방법 저는 한마디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캠퍼스 투어를 한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몇 학년이 됐든 애를 데리고 서울의 명문대학서부터 또는 명문대학이 아닌 곳 캠퍼스 투어를 한번 쭉 시키면 애가 서로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의 느낌, 저 대학의 느낌 이거 보면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무조건 애를 닥달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같이 고생한다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가 중간 기말고사를 치를 때 엄마 아버지가 드라마만 보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애가 공부하면 엄마도 같이 책을 봐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